네, 여러분, 콜게이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치약이나 비누를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거대 기업의 지난 10년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다른 엔진으로 움직이는 이야기죠. 과연 콜게이트는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고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알기 쉽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이가 200살이 넘은 거인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대하죠. 이런 거인이 계속해서 더 성장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숙제를 콜게이트는 과연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거인의 고민부터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콜게이츠라는 이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하지만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전통적인 사업의 현실부터 살펴보죠. 이게 바로 콜게이트 핵심 사업의 10년간 성적표입니다. 보시면 매출이 138억 달러에서 156억 달러로 늘긴 늘었는데 성장률이 고작 13%예요. 10년 동안 말이죠. 물론 조단위 매출이니까 엄청난 규모긴 하지만 성장세만 놓고 보면 거의 멈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13% 성장에도 사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이룬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가격을 올린 거죠. 판매량 자체는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었는데 제품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겨우 유지한 셈입니다. 물론 이게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다는 증거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한 위험 신호이기도 하죠. 자, 그럼 콜게이트는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갔을까요? 바로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엔진이 등장합니다. 이전 엔진과는 속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엔진이었죠. 바로 이 화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전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알던 그 콜게이트, 전통 사업이죠. 10년 동안 13%, 정말 거북이처럼 천천히 갔어요. 그런데 오른쪽은요? 바로 반려동물 사업 힐즈 펫 뉴트리션인데 성장률이 무려 103%입니다. 그냥 2배가 넘게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거죠.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이 엄청난 성장은요, 회사 전체의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전체 매출에서 14%밖에 안 됐던 이 반려동물 사업이 이제는 22%를 차지하는 핵심 동력이 된 거예요. 회사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죠.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로켓 엔진을 대체 어디서 구한 걸까요? 처음부터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돈으로 더 빠른 미래를 사들인 겁니다. 콜게이트의 지난 몇 년을 보면요. 정말 성장을 위한 쇼핑에 나선 것 같았어요.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스킨케어 브랜드들을 사들이고 17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서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품에 안았죠. 거기다 반려동물 식품 공장까지 인수하면서 여기가 미래다 싶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이렇게 다른 회사를 사들일 때 회계 장부에는 영업권이라는 좀 재미있는 항목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웃돈입니다. 그 회사가 가진 자산의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싸게 샀을 때 그 차액을 기록하는 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나 고객 관계 같은 것들의 매긴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방금 보신 그 스킨케어랑 반려동물 식품 인수에만 이 웃돈, 즉 영업권으로 무려 15억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미래 성장을 사오기 위해 얼마나 큰 돈을 걸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렇게 돈으로 성장을 사는 전략, 이건 정말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큰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콜게이트는 이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뼈아프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2019년에 거액을 주고 인수한 스킨케어 브랜드 필로르가였습니다. 오니업계도 인수하자마자 팬데믹이 터지면서 주력 판매 채널이었던 면세점길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요, 콜게이트는 불과 2년 만에 무려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그냥 손실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비싼 꿈의 대가는 혹독했죠.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도 콜게이트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이 회사가 번 돈을 과연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보세요. 콜게이트가 성장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건 맞지만 사실 지난 10년간 번 돈의 절반이 훌쩍 넘는 57.5%는 회사에 다시 투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전부 주주들에게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 형태로 돌려줬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콜게이트는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온 회사예요. 이건 회사의 정체성이 성장보다는 주주를 최우선으로 하는 궁극의 현금 창출 기계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콜게이트의 지난 10년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강점은 아주 뚜렷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또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콜게이트의 강점.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막강한 브랜드 파워, 전 세계에 깔린 유통망, 그리고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 하지만 과제도 명확합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핵심 사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고요. 비싼 돈 주고 사온 회사들을 잘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 아주 큰 부담이 있죠. 게다가 시장에는 계속해서 새롭고 매력적인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콜게이트는 거액을 들여 사온 이 새로운 성장을 외부 수혈이 아닌 진짜 자체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10년, 콜게이트의 운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